안녕하세요. 언어영자 폴리글라 셀레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관광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. 이 자격증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광 가이드 업무를 할 때 꼭 필요한 자격증입니다. 이제 물론 꼭 이 자격증을 갖고 가이드 일을 하지 않아도 실내에서 박물관에서 뭐 도슨트로 일을 한다던가 그런 관련된 직종, 여행 관광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이 자격증을 좀 우대해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. 보통은 가이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혹은 여행사에 이제 소속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고 해서 일반 직장인들처럼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이긴 한데 이제 뭐 해당 여행사 뭐 일만 받아서 한다든지 혹은 프리랜서 신분으로서 이제 다른 여러 여행사 일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코스를 위주로 이제 가이드를 하게 되는데요. 이제 그런 자리도 사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. 그리고 사실 신입은 거의 뽑아주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요. 혹은 운이 좋아서 한번 들어갔을 때 신입이지만 신입 같지 않게 일을 잘 해낸다면 이제 그 다음번에 또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회를 일단 생각을 해보곤 있지만 잘 안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지금 일단 비수기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실은 작년부터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 보면 숙박 탭 말고 옆에 체험 탭이라고 그래서 각 그 도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, 말하자면은 우리 원데이 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해당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마이리얼 트립이라든지 뭐 KK데이 이런 데도 상품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, 저는 제가 여행을 할 때 실제로 이런 에어비앤비 체험 탭에 올라온 상품들을 많이 이용을 해보기도 했었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어비앤비나 마이리얼 트립, KK데이 등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,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플랫폼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, 즉 여행사이어야만 어떤 여행 상품을 등록을 하고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여행사이지 않아도, 즉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도 그냥 저 개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어떤 상품이 억셉트가 되면 이제 사람을 모집해서 그 체험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사업자는 없다 보니까 뭐 이걸 위해서 사업자를 내기도 그렇고, 그러면 한번 밑줘야 본전이니까 이 상품 소개서 쓰고 하는 게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해보자. 이제 재작년이 되겠죠. 2014년 12월 말에서 한 15년 1월 뭐 이때쯤 한번 제출했었는데, 제출을 하고 났는데 8주 안에 이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뭐 이런 연락이 온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지? 이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이 체험 상품을 이제 개편하기 위해서 신규 상품을 받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어떤 내부 정보망을 통해서 들었어요. 그러니까 신청만 받아놓고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. 그걸 제출하고 나서도 2달, 3달 지나도 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안 됐나 보다.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박물관에서 또 일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고, 작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 에어비앤비 그 체험 탭이 다시 개편돼서 오픈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나중에 들었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출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제가 제출까지 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오랜만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제가 제출한 게 다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개편하면서 기존에 뭔가 이렇게 등록했던 것들은 다 그냥 사라졌더라고요. 아무 어떤 피드백도 없이.
그때 제가 나름 준비한다고 이제 답사도 다녀왔었고, 그리고 뭐 사진도 찍어 놓고 이제 스크립트도 나름 짜서 준비를 해놨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소스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다시 도전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이 되었죠. 한 달 전쯤에 이제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에어비앤비 이제 체험 상품으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. 작년에 이제 신청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요. 작년보다 더 입력해야 될 항목도 많고 막 글자 수 제한도 많아서 좀 작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작성을 했는데 한 이틀 만인가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나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제목이었나? 뭘 수정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수정해 제출을 했는데 제목만 수정하면 그럼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. 그럼 뭔가 다른 항목들이 다 검토가 됐으니까 제목만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목 내고 나서도 금방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러면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딱 이메일 열어봤는데 탈락인 거예요. 일단 제목이 뭔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건 검토가 안 된 상태니까 일단 제목 수정하라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목까지 뭔가 에어비앤비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맞게 수정이 된 후부터 검토가 들어간 것 같아요. 아무튼 탈락했어요. 진짜 막 이거 지금 스크립트 다시 짜고 이제 투어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필요한 준비물들이 나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사고 해야겠다라고 다 이렇게 계획을 짜놨는데 틀어진 거예요.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제목이 뭐 안 맞는다라든지 혹은 뭐 금액이 비싸다라든지 아니면 네가 퀄리파이드 하지 않다라든지 라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사실 없어요. 피드백이 없어요. 에어비앤비 내부 정책과 맞지 않아서 이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이대로 그냥 둘 것인가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작성을 시작했어요. 기존 거는 또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상품인데 저의 소개 문구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변경을 하고 또 제목도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해봤고 다시 올렸습니다. 두 번째 올렸을 때도 또 무언가를 수정하라는 메일 한 번 더 와서 이제 그 해당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. 다행히 이제 두 번째 그 제출했을 때는 일단 합격.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그 리스팅 버튼만 누르면 이제 정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다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 지금 게시는 안 한 상태인데 왜 안 했냐면 게시를 하면 진짜 손님이 이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아직 조금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야외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월이어서 굉장히 춥거든요. 투어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킵해둔 상태고 제가 이제 그럼 어떤 상품으로 이 투어를 진행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? 그거는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